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아니, 며칠 전인가요? 이 녹음했었는데 또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뭐 좋게 결론 난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좋게 결론 났습니다. 좀 걱정했었는데 유가가 사우디가 강하게 나오면 좀 복잡해질 상황이었는데 여하튼 좀 유가가 이제 뭐 다시 좀 진정되는 형태로 가는 거 보면 되나요? 그 얘기 좀 들어오겠습니다. 예. 예, 일단 오늘 새벽 때 오펙 플러스의 JMMC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났는데 어떤 결론이 났냐? 오펙 플러스는 기존의 감산을 갖다 더 강화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유가의 호재냐를 놓고 봤을 때 이거 이외에도 감산 미이행분, 즉 5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감산을 갖다 안 했었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감산을 갖다가 항상 좀 부진하게 미이행한 국가들의 미이행분을 갖다가 기존의 완료 기한이 9월 말까지인데 이거를 갖다가 12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줬고요. 사우디 쪽에서는 필요하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좀 조치를 갖다 펼치겠다 했고 10월경에 필요하다면은 오펙 플러스 임시회의를 갖다 열겠다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정기총회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11월 말과 그 다음에 12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이거 갖다가 필요하다면 더 땡기겠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러면 이번 회의에 있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까? 일단 첫 번째로는 분명 불협화음이 진정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산 미이행분 대략 지금 5월 달부터 현재까지를 놓고 봤었을 때 대략 240만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라크가 요구했었던 게 11월 말까지로 연장을 요구했던 거를 사우디가 12월 말까지로 되게 좀 한보 더 많이 용인을 해줬고요. 굉장히 큰 양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사우디가 어쨌든 보복이 아니라 한 번 더 양보해줬고 어쨌든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라는 점에 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우디가 만약에 그러면 12월까지 기다리던 거야? 아니면 중간중간에 감산을 안 하면 이제 뭔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10월까지 지켜보겠다 했었습니다. 10월까지? 예. 그러니까 12월까지 연장이 될 때 12월까지 또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할까봐. 근데 뭐 10월까지는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게 유가가 자기들의 통제 선상에서 벗어나서 더 급락할 경우를 갖다가 감안해서 사우디만 희생해주고 나머지 뭐 이라크 이런 데는 감산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어쨌든 이라크가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어쨌든 사우디 같은 경고를 날린 게 어떤 거냐면은 누군가 석유 시장에 베팅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면은 지옥을 느끼게 해줄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사에. 그러니까 지금 유가 투기적 포지션이 되게 높잖아요. 아니 많이 낮아졌죠. 다시 낮은 건가? 예.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러니까 구리 투기적 포지션이 되게 높았죠. 우리 같이 얘기하던 게. 유가는 낮구나. 유가는 좀 많이 낮아졌죠. 이거 투기적이 많이 들어오는 건 싫어하겠네요. 아닌가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데 사우디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딱 그거거든요. 유가가 자기들의 통제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내려가지도 과도하게 올라가지도 않길 바라거든요. 왜냐면 과도하게 올라가 버리면은 미국의 기사회생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러시아도 사실 이번 회의 종료 이후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과열될 수도 있으니 필요시에는 좀 적절하게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러시아는 미국을 계속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들의 통제 선상, 즉 WTI 기준으로 하단 25에서 상단 50을 갖다 계속 유지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사우디는 시장에 있어서 뭐 과도하게 이제 저희 유가를 갖다 하락 베팅을 갖다 과도하게 한다라던가 그렇다고 과도하게 상승 베팅을 한다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어쨌든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식으로 풀이가 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석유 시장 어쨌든 진정됐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불협화음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사우디가 협박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가 여전히 좀 박스권 유가를 갖다가 추구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는 경계심은 좀 필요하겠지만은 다만 어쨌든 감산이 계속 유지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유가의 점진적인 회복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해드리면 우리가 바로 직전 방송에서
좀 사우디랑 불협화음이 커지면 유가가 우리가 40% 아래로 봤었지만 네. 40% 맞나요? 그러니까 레인지요. 어. 레인지를 봤었을 때는 하단을 갖다 25, 상단을 25, 갖다가 네. 50. 근데 단기로는 35와 45로 이렇게 봤었죠. 그러면 그때 하단이 좀 많이 흔들릴 거에 고민했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네네. 사우디까지 결국 보복적으로 그 감사를 안 해버리면 유가가 확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우디는 어쨌든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그러니까 10월달에 OSP 인하가 결코 수요 때문에 인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 유출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우디가 이렇게 경고 멘트를 날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네들 똑바로 감산해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사우디는 한 번 더 양보를 했다.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 차원에서 녹음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의외로 또 유가는 또 커머디티 투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ETF나 뭐 이런 분들. 네네. 그래서 최재현 연구원이 맥을 잘 짚는 편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보시고, 오히려 구리 같은 것도 최근에 관심 많아서 저는 저번에 얘기를 했었지만 구리가 경기인가 투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짓고 하여튼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녹음 이걸로 끝내고 더는 녹음 안 하려고 오늘은.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